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증시가 한국 등 다른 나라 증시보다 고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증시가 일본, 한국 등보다 30%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3월 초에는 3월 초까지죠. S&P 500 지수가 3,800선까지 하락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미 증시가 그 고평가 상태가 지속되느냐라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이 주장,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S&P 500 지수가 3월 8일까지 그 약 한 200선 빠져야 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그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왜 고평가 상태가 지속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포유한윤연구소가 한 7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는 주가 결정 원리예요. 주가 결정 원리가 뭐죠?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인데 미국 S&P 500 중에서 성장성이 이제 부각된 종목이 나스닥 종목이죠. 한 170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나스닥 100의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주가가 성장주 주가가 많이 오르죠. 미래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그 종목 중에서 170개 종목이 S&P 500 그 고평가 상태를 유지시키는 힘이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그 기업들이 크죠. 테슬라 뭐 4분기죠. 4분기 영업 이익률이 뭐 20% 가까이 되니까 마진율이죠. 매출액 마진율이 20% 정도 되니까 이것이 한국 4%와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높죠. 그런 기업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쪽의 주식은 그 고평가되기 마련이에요.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까지 있으면 고평가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안정성 측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경제 규모가 제일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죠.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상 미국 증시는 한국 등보다 고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뭐 빠져야 된다. 이 논리는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두 번째, 물리학적 측면인데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경제가 질량이 제일 커요. 세계에서. 즉 경제 규모가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도 제일 크다. 쉽게 하면 다른 나라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주식보다 고평가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힘의 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상당한 그 이유라고 보는데 다른 나라는 구조조정이 어렵잖아요. 한국, 중국 다 어려워요. 한국도 노조 힘이 세고 미국은 공산주의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인민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중국은 그 구조조정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주주 보호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 배당을 우선시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한국은 자사주를 대주주가 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미국의 자사주 소각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으로 돈이 이동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구독자 중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미국 뭐 애널리스트나 뭐 미국 경제, 미국 주식을 평가한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 주가 수익률 산출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주가 수익률이 높게 나와요. 그리고 경기 불안 국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출액 감소보다는 그 영업 실적 악화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비용 지출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불안 국면에서는 매출액은 조금 감소하는데 영업 실적은 아주 많이 나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불황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호예에 그런 사람이 많겠죠. 왜냐하면 고평가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JP 모간도 금년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지난해 좋을 때 2021년이네요. 지난 2021년 좋을 때는 JP 모간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미국 증시는 주가 상승 탄력이 있다. 상당히 투자은행 중에서도 긍정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경기 불황을 상정하니까 주가 수익률 산출 방법상 그 P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실적 악화 정도를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경기 불황을 전제로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PR이 미래지향적으로 그 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뭐 12여 개월 정도를 그 미래를 보고 PR 산출을 하기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경기 황으로 보느냐, 아니면 연착륙보다는 그 무착륙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PR이.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거죠. PR이 높은 거죠. 그럼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또 자금의 무게 중심, 그러니까 가계 자산의 무게 중심도 부동산 비중이 훨씬 크단 말이죠. 한국은 70% 가까이 되잖아요. 부동산 비중이. 근데 미국은 금융자산이 한 70%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의 올인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부동산 올인 국가, 중국도 부동산 올인 국가, 대부분은 이제 신흥국, 후진국이 이제 그 금융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미국 증시가 장기간 다른 나라 증시보다 고평가되는 이유지요. 더군다나 2023년처럼 미국이 이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니까 다른 나라 시장 금리도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고공행진하면 부동산이 취약하지요. 그리고 증시도 같이 취약해지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그 이동하는 거예요.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평가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신흥국은 경기 불안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불확실해요. 부동산 올인 국가가 대부분 또 신흥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젠가 어떤 구독자분이 미국은 현재 좋지만은 신흥국들이 막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2024년에는 미국 경제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신흥국도 조그만 나라가 뭐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없겠죠. 또 GDP 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는
그 뭐 위기가 오더라도 오히려 기회가 될 거고, 또 한국처럼 이런 조금 경제 규모가 큰 나라도 그 미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란 말이죠. 수출보다는. 그러면 이런 나라가 망가져 버리면 헐값으로 그 한국산 물건을 수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할 때 뭐 반도체 아니라도 좋아요. 그러면 1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뭐 1,500원까지 올라간다고 상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1달러 1,200원일 때와 1,500원일 때 한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미국 기업들은 야, 너네 환율 좋고 이러니 5% 할인해줘. 이 얘기 가능하거든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른 나라 망가지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뭐 그게 기축통화의 장점일 수도 있고 미국 경제의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그 달러 가치가 그 고공행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다른 나라 위기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뭐 일본, 미국, 한국 뭐 다들 주식 펀드가 다른 나라보다 안전한 미국 증시의 투자 비중 확대를 했기 때문에 또 고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기축통화인데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선 통화금융정책 측면만 그 얘기를 하면 2023년에 통화금융정책이 그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잖아요. 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니까 1월 현재까지,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유입되죠. 왜냐?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나으니까. 또 지금까지 나쁘다 해서 1월 소비를 보니, 또 4분기 GDP 성장률을 보니 이거 우리가 오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쪽으로 기대가 되니 미국에 가면 그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죠. 쉽게 하면 환율도 먹고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도 먹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증시 고평가 상태가 2023년에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한 30%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빠져야 된다는 논리, 즉 3,800선까지 S&P 500이 하락해야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